여러분, 오늘이 물론 이제 우리가 8.14, 8.15 무박 2일의 촛불 때문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요. 사실 또 중요한 날이죠. 무려 68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참 무려 68주년이 되도록 사실 광복을 맞았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광복을 맞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자권조차도 환수받지 못한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이제 스스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이런 나라, 미국이며 일본에 막장 발언들을 쏟아놓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느라고 일본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꼿꼿이 내 발을 땅에 디디고 척추뼈를 꼭 곧게 펴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광복절을 앞두고 감회가 새로우신 분들이 이분들일 것 같습니다. 수요 시위가 어제 열렸어요. 수요 시위 어떤 행사인지 아실 텐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매주 수요일 날 일본군의 사과를 청하는 게 아니죠.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그 수요 시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68주년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어제 열린 수요 집회가 무려 1087회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1000회가 넘어가도록 정부에서 이 할머니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나. 참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수요 시위에 많은 분들이 또 시민 3천여 명이 참가를 어제 또 해주셨다고 해요. 낮 12시에 모이셔서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공식 사죄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시위에서 1991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하셨던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시위를 시작을 했었다고 하네요. 영상 속 할머니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강제로 끌고 가서 발가벗기고 그 어린 것이 그런 일을 당했다. 위안소에서 도망 나오면 붙잡히고 붙잡혀가서 말도 못하게 맞고 내가 이렇게 엄연히 살고 있다. 이렇게 산 증인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이제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엄연히 살아서 그때 그 일을 아직도 뚜렷하게 그 상흔을 가슴 안에 가지고 계신 할머니들께서 점점 한 분 한 분 세상을 뜨고 계십니다. 채 눈도 다 감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서 세상을 뜨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이런 어르신들 생각하면. 행사에 참여하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바꿔서 전쟁하려는 꿍꿍이만 쓰고 있다. 일본에 당한 나라들 보고 있어서만 안 된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못하게 과거사를 반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사셨으면서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사과만 받으면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꽃다운 16, 15 더 어린 나이에 끌려가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건 뭐 학살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고도 죄는 용서해도 죄는 용서 못해도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사과를 제대로 하라. 사과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참, 어떻게 이런 어른들이 계실까요? 이런 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버이가 아니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네.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이 아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러시아 사할린주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전쟁 피해자들께서도 수요 집회에 참여해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77의 연세이신 박노영 할아버지, 사할린에서 2009년에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억지로 징용을 가셔서 2009년까지 거기서 사셨던 거잖아요. 일평생을 거의 다 바쳐서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당시에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조선인들에게 소련 스파이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을 불에 태우고 학살을 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거기 자기들이 강제징용해서 조선인들을 끌고 가놓고 막 불안해지니까 너네 소련 스파이다 라고 이름을 씌워서 불에 태워 죽이고 학살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 이후에도, 그 종전 이후에도 계속돼서 조선인들에게 강제 중노역시키고 고향으로 아예 돌려보내주지도 않고 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뭐 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거기서 또 삶이 어느 정도로 삶이 돼야지 비행기표도 삭도 마련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드셨겠습니까? 일본인들로부터 강제 노역을 당하시고 하면서 짓밟히시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광복절 맞이해도 사할린 피해자들에게 8월 15일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다. 일본군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광복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눈물로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세계 곳곳에 지금 특히 동아시아 이런 쪽에서는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일본 이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영토 야욕을 막 보여주고 있는,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일본에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세계가 모여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규탄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한국 정부에서 영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정신대 문제협의회에선가요? 지금 일본 정부에 사죄 요청하는 세계 1억 명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저희 지금 애국전선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 벌써 지금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해요. 100만 명도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1억 명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 제대로 세계인의 뜻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8주년 맞는 광복. 우리에게는 광복이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상흔으로 남아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진정한 광복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죠? 음악 하나 더 듣고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노래를 들어볼까 해요. 럼블피쉬의 노래인데요. 독립 광복 그 60주년 때 만든 기념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자주 독립가 들려드릴게요.